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 성인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귀신이 많았다.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보증으로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월세방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찌저찌 중학교까지는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판단하기에 다닐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었죠. 그 길로 학교를 나와 17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긴 게 또래 친구들보다 세월을 3배쯤은 더 맞은 비주얼을 자랑했었고 편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성인 PC방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간대는 오후 1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월급은 80만원. 제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장님이 타 알바에 비해서 노예 월급을 주셨죠. 근데 손님도 야간에 많이 와봤자 6명에서 8명 사이이고 할 일이 전혀 없는 땡보직이었죠. 알바를 하면서 리니지와 메이플 스토리와 바람의 나라 이 세 개의 게임을 거의 정복할 정도로 게임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이곳에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바로 4번 방과 6번 방인데요. 컴퓨터와 침대가 놓여있는 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방이 제일 구석진 쪽에 있고 4번 방은 말 그대로 카운터를 기준으로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근데 꼭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손님이 없거나 한 명 정도 있을 때 4번 방에서 알바야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한참 사냥하고 있던 저는 마을로 귀환하고 뛰어가곤 했는데 문 앞에서 노크하면 아무 인기척도 없고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방인가? 하고 카운터로 뛰어가서 확인해보면 가게에 저 말곤 아무도 없거나 매일 8번 방으로 출근하시는 하이로 하시는 아저씨밖에 없었죠. 혹시나 해서 부르셨냐고 물어보면 안 불렀다고 하시고요. 다음은 6번 방인데 이 컴퓨터가 정해진 시간은 없고 새벽 2시부터 7시 사이에 두세 번 정도 자동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손님이 나가고 계산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도록 되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6번 방에서 띵띵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카운터컴으로 보면 분명 손님이 왔을 때 컴퓨터를 켰다는 표시가 떠 있고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카운터 컴퓨터로 바로 꺼버리는데 바로 끈 날은 꼭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켜집니다. 원래 이런 쪽에 무관심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편하게 게임과 영화를 즐기면서 꿀알바를 했는데 문제는 새벽에 놀러오는 제 친구가 까무러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쪼잔한 분은 아니셔서 새벽에 손님 없을 때 친구 한 명쯤 와서 노는 건 뭐라고 안 하셨죠. 친구를 불러서 같이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주간 땜빵이나 제가 쉬는 날 땜빵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타 지역에 정모가 있어서 걔한테 땜빵을 맡기고 한참 놀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7통이 찍혀있더군요.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저는 폰은 무조건 진동으로 해놓는데 깜짝 놀라서 전화하니까 얘 목소리가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 못하겠다. 나 갈란다. 뭔 여자가 게임하고 있는디 쳐다보냐. 나 지금 밖에 나와 있어. 그냥 뛰쳐나왔다. 나 무서워 죽겠다. 가게 아무도 없어. 아빠 오라고 했어. 오면 문 잠그고 갈란다. 진짜 나 소름 돋아 죽겠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등치는 소만한 새끼가 진짜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가게 지켜라. 야 욕기 처먹은 꽤. 그럼 막차 알아봐서 타고 내려갈라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있어봐라. 말은 이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이 새끼가 뭔가 보긴 봤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11시 50분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막차가 새벽 1시 5분에 있더군요. 저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친한 형님께 DD를 부탁하고 내려갔죠. 솔직히 겁대가리라고는 없어 보이는 친구롬이 이렇게 아연실색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으니까 많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 아버님이 오셔서 같이 가게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무슨 사단인가 싶었죠.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대. 문 잠그고 갈게. 미안하다. 가게 도착하면 전화 주라. 솔직히 저는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쉬는 날 타 지역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모하는 날에 그것도 저는 주최였는데 터무니없는 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친구놈 아버지까지 나서셨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톡을 보내고 가게에 도착했는데
이 자식이 가게 간판이고 불이고 다 꺼버리고 갔더군요. 제가 간다고 했으면 그냥 둬야 되는데 그냥 마감까지 치고 갔구나 생각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친구한테 욕을 하면서 다시 오라고 전화를 했죠. 그렇게 친구가 와서 구석대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둥. 무슨 하반신 없는 여자가 천정 쪽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물었습니다. 근다고 마감을 치고 가면 어쩌냐? 내가 온다고 했으면 불이랑은 켜놔야 될 거 아니냐? 친구 몸에 닭살이 매우 심하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 새끼가 왜 저래 하고 따라갔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마감을 치고 나온 적 없고 아버지께서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문만 잠그고 바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약간 소름이 끼치긴 하더군요. 그곳에서 제 경험담은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시야 구석에서 그림자 같은 게 쓱 하고 지나가는 것 정도. 저를 부르는 목소리와 컴퓨터 부팅밖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적응이 돼서 4번 방에서 부르는 소리 나면 그냥 쌩 깠는데 부르기만 할 줄 아는 귀신인지 아무 문제 없더군요. 지금도 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질 때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귀신이 무서우면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안 무서워하면 됩니다. 그냥 걔네가 뭐라든 관심 안 갖고 쌩 까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정맞게 구시면 오히려 걔네들이 더 귀찮아해요. 두 번째 이야기, 까마귀. 내가 아직 초등학생일 무렵 이야기다. 아마 3학년쯤 일일 것이다. 현장 학습이었는지 그날은 버스를 타고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에서는 대충 정해진 루트를 돈 뒤 지정된 시간까지 자유로이 관람하게 되었다. 나는 사이좋은 친구 서너 명과 함께 미술관을 돌기로 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솔직히 나는 금세 질려서 빨리 가자 라고 말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 A 녀석은 혼자 진지하게 그림을 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건네도 미술관에서 나가려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A가 가고 싶은 곳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우리가 수다를 떨며 대수롭지 않게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A가 멈춰서서 움직이질 않았다. 그제까지는 멈춰서도 곧바로 다시 걷기 시작하고 다른 그림을 향해 갔었는데 그 그림 제목은 확실히 무슨 까마귀라는 것이었다. 까마귀라는 부분만 기억하고 있는 건 당시 내가 한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그림에는 까마귀가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고 그야 제목과 그림이 다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그림은 분명하게 이상했다. 풍경화처럼 호수와 그 주변 경치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자리에 기묘한 것이 있었다. 나무 한 그루의 끈 같은 것으로 매달려 있는 검은 물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까마귀는 아니었다. 나는 어쩐지 기분 나쁜 그림이라고만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A는 계속 움직이질 않았다. 말을 걸어봐도 대강대강 대답이 돌아올 뿐. 아무리 그림을 감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같은 자리에만 있는 건 너무 지루했다. 우리는 A에게 말을 해놓고 다른 곳을 돌아보기로 했다. 한동안 돌아다니다 앉아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 슬슬 집합 시간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집합 장소로 향했다. 도중 A의 모습이 보였다. A는 아직도 그 그림을 보고 있었다. 헤어지고 나서 10분은 좋게 넘었을 터였다. A에게 이제 집합해야 된다고 말하자 여전히 대강대강 대답할 뿐이었지만 그림 곁에서 떠나 함께 집합 장소로 향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A는 평소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나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현장 학습이 끝난 다음 날 장문 용지가 나눠지고 어제 현장 학습 소감문을 쓰게 되었다. 나는 정말 즐거웠다느니 대충 적어냈다. 함께 미술관을 다녀온 친구들은 모두 제출했지만 A만은 시간 내에 쓰질 못해 집에서 숙제로 써오게 되었다. 다음 날, 전날 소감문을 다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숙제를 제출했다. A는 내지 않았다. 또 다음 날, 이날이 마감일이었지만 A와 불성실한 놈들 서너은 내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A는 평상시부터 성실하고 숙제는 밀린 적 한 번 없었다. 평소 태도도 이상했다. 어쩐지 멍해서 평소 A 같지가 않았다. 그런 상태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A가 내게 상담을 해왔다. 그날 본 까마귀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그런 그림 따위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A가 너무나 심각해 보였기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했다. 결국 그때 내가 A에게 무슨 말을 해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진부한 말만 늘어놓았겠지.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갈수록 A는 점점 이상해져 갔다. 수업 중에 혼자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양호실을 찾는 일도 잦아졌다. 나도 친구들도 A와는 별로 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다. 수업 도중 A는 갑자기 넘어졌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몸을 벌벌 떨었다. 교실이 웅성거리는 중 나는 A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러자 A는 절규했다.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후 A는 선생님이 양호실로 옮겼다. 수업은 자습이 되었다. 잠시 뒤 학교에 구급차가 왔다. 창밖으로 보니 A 같은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로 A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지만 자세한 것은 모른다. 학년이 바뀔 무렵 선생님은 A의 전학을 알렸다. 그 후 내가 들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